최강몰 편에서 유지현 해설위원 어렵게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심도 깊은 얘기, 깊이 있는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대표팀 수석 코치 맡고 계시잖아요. 이제 수석 코치 겸 수비까지 맡고 있어요. 아 수석 수비. 네, 지난해는 수수 코치. 지난해에는 쓰리잡이었어요. 수석, 수석, 수비, 3루 베이스 코치까지, 작전 코치까지. 근데 수석인데 3루 나가 계신 거예요? 다행히도 하나 줄여주셨어요. 그거 누가 하세요 그러면?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는데. 후보군이 있다. 지금은 이제 3루 베이스 코치는, 어쨌든 지금 선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시즌이 끝나 있으니까 현역 코치가 올 수도 있고. 네. 거기까지입니다. 어쨌건 이제 11월 10일 개막하는 이제 프리미어 12 준비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일단 우리는 이제 B조에서 이제 대만 경기를 그렇죠. 경기를 치르죠. 이제 일본, 대만 현지에서 막 계속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고 오셨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일본, 대만 보시면서 우리 또 한국 야구 보시면 이 뭐 전문이시니까 수비랑 주루의 디테일 차이 좀 어떻게 보세요? 한국 야구? 그러니까 뭐 알고 계신 대로 일본 야구는 정말 아직도 정말 짜임새가 있고 좀 수비 야구를 하고 있고 최근 몇 년 맞대결 해보면서 느끼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지금 뭐 NPB하고 KB하고 조금 지금 전체적인 어떤 그 성적으로 봤을 때 뭐 반발력 차이가 좀 있다는 얘기도 좀 하기는 하는데 공인구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 NPB는 거의 투수 위주로 좀 투수 수비 위주로 돌아가는 지금 현상이고 지금 KB리그는 지금 공격 쪽에 어떤 그런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알고 있는 대로 정말 짜임새에 있는 어떤 그런 야구를 하고 있는 게 일본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대만 야구가 지금 지난해 이제 아시안 게임을 하면서도 제가 좀 느꼈는데 정말 많은 발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린 선수들이 지금 마이너에 가서 미국 진출을 하는 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어린 나이에 한 5년 이상씩을 하고 오는, 그러니까 메이저에 못 올라가더라도 많은 경험들을 하고 오는 선수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 야구가 굉장히 지금 정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야구로 좀 성장하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있어요. 거친 부분이 또 있어요. 여전히? 여전히 거친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힘으로 봤을 때는 대만 야구가 굉장히 좀 무서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최근에 뭐 사회의 흐름 뭐 또 문화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도자의 영향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선수 개개인이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죠. 얻을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뭐 저희 세대 때 느끼지 못했던 게 많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체형에 맞지 않는 우리나라 수의 체형 또는 뭐 감각 그다음에 어떤 그런 뭐 느낌 뭐 어떤 기술적 어떤 그런 준비 뭐 이런 것들이 아닌 상황에서 단편적인 것만 받아오다 보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최근에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현재 KBS 재능기부 유소년층에서도 그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는 부분을 저 그 얘기는 많이 느꼈는데 요즘 중학교 타자들이 다 후한 소토폼 타라고 있다고. 흉내만 내는 거겠죠.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하도 막 발사각 하다 보니까 이제 발사각 뭐 등등 뭐 공격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또 최근에 가장 제가 혼란스러운 건 핸들링이에요. 핸들링이 너무 핸들링을 하는 방법이 저 아마추어 각 팀에서도 반은 이런 방법으로 하고 반은 이런 방법으로 해요. 같은 팀인데. 네, 같은 팀에서. 그리고 어느 학교는 이렇게 하고 어느 학교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 따지면 학교야 그럴 수 있다 쳐도 그 안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만큼 좀 여러 지도자들도 어려움이 좀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이 왜 이제 아마추어의 일을 왜 제가 이제 말씀드리냐면 그런 부분들이 습관이 돼서 이제 프로에 오거든요. 그 부분을 무시 못하는 부분이에요. 가장 잘못된 습관 같은 거 어떤 거예요? 핸들링에서 잠깐 보여주시면. 핸들링이 사실은 옛날 야구하고 또 저희하고 발전 때로 조금씩 바뀌었어요. 계속 뭐 발전하는 중이니까. 하나의 말씀을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핸들링을 잡고 옛날입니다. 한 90년대 전, 80년대 때는 잡고 가슴까지 이렇게 끌고 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찢어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이런 표현 쓰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그거 아니 큰일 나요. 몸에 배서 또 요즘엔 그렇게 또 큰일 나요. 근데
저희 이제 90년대 넘어가고 이제 그때 이제 교육리그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를 미국 문화를 들어오면서 이제 2000년대 싹 들어오면서는 이 부분을 받으라고 하는 표현은 맞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면 늦다고 봐요. 워낙 지금 전력 질주로 빨라진 야구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받되 여기서 바로 여기서 헤어져라. 바로 빼라. 바로 헤어져라. 그리고 박수를 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런 얘기는 저도 들어봤어요. 취재 나가면.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때문에 박수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여기서 끌고 오는 게 아니고 박수. 바로 공부해서 이런 느낌. 근데 최근의 트렌드가 뭐냐면 부딪혀요. 들어가라. 더 빨라지다 보니까 나와란 얘기는 맞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게 나오면 안 돼요. 나오려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오면 이렇게 뻗어버리는 왼발이 나와야죠. 발이 나오고 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발은 가만히 있고 몸만 나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중심이 앞으로 쏟아지고 앞으로 쏘고 다음 동작도 안 되고 타구에 무조건 부딪힙니다. 타구를 특히 빠른 타구가 올을 때는 그 시간을 빠른 타구지만 조금 더 공간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여유를 해야 되는데 빠른 타구인데 나오잖아요.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실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실책수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타구에도 다리를 잡아야 된다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잖아요. 나갈 때 나가더라도 다리가 같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나가만 그냥 앞으로 전진만 하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스텝을 두려워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백스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앞과 뒤를 자유자재로 발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느냐 뒤로 가야 되느냐 이걸 바꿀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앞으로만 와요. 바운드가 맞으면 또 와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코치 세미나 같은 데서 막 이제 토론 같은 걸 할 때 이제 앞으로 나가는 게 필요한 게 지금 워낙 타구가 빠르고 앞으로 나가면서 뒤로 빼다가 빠지면 넥스트 동작이 더 한 박자 늦는데 앞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다음 동작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근데 이거 정말 손만 나가네요. 오히려 중심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잘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요즘 메이저리가 이렇게 한대 뭐 이러면 안 되는 빨리 거고. 도와, 빨리 잡아, 빨리 대시해 이런 표현 가지고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대시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타구 속도 이렇게 빠른데. 대시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방법으로 해야 되고 왼발이 들어왔는데 바운드가 안 맞아. 그러면 그 다음에 오른발이 들어와가 아니라 성격에 따라서 왼발이 들어와도 바운드가 안 맞으면 오른발을 뒤로 빼야죠. 그래서 그 이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빼서 다시 한번 왼발이 오면서 바운드를 맞춰야 되는데 왼발이 안 맞았는데 오른발이 들어오면 더 하는 거잖아요. 더 쫄거지는 듯이. 더 부딪히죠. 이런 상황들을 조금 저도 이제 재능기부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확한 이해도를 가지고 학생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고 프로에 와서도 지금 젊은 선수들이 사실은 이 실수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조금 더 발을 많이 이용을 했으면 연습 때부터 바운드가 안 맞았을 때 두 발을 이렇게 딱 붙여놓는 게 아니라 발이 안 맞을 때 그 뒤로 앞뒤로 뭔가 조정을 하는 어떤 거 연습을 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저 예전에 그 얘기 들었어요. 그 매니 마차도가 이제 유격수 보던 시절에 얘기를 했는데 마차도, 마차도가 유격수는 한 경기 내내 한 번도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우연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이 한 번도 자기한테 안 와도 한 경기가 끝나면 완전히 지쳐 있어야 그렇죠. 된다. 네, 이 맞아요. 투수가 공 던질 때마다 한 번씩 계속 준비를 맞아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유격수와 이루수는 지금 이제 피치컴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스윙이 들리지만 이전 지난해까지만 해도 포수의 사인에 따라서 어떤 구종을 던지는지를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상을 하면서 첫 발을 만들 수가 있어요. 첫 발.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뉴욕 매치가 유격수 키울 때 코치 한 명이 카메라로 계속 찍었대요.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맞아요. 그래서 다 체크해갖고 혼내고 다시 막 칭찬하고. 맞습니다. 한 경기 움직임 양 확인해가지고. 아니 사실 올 시즌 프로야구 수비 효율은 많이 좀 수치는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한국 야구 수비력이 기대만큼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건지 이게 전반적으로 이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좀 어떻게 보세요? 메이저리그 평균으로 보면 3%포인트 정도 떨어져 있고 하니까요. 메이저리그 타구가 더 빠른데도. 지금 올 시즌의 성적을 봤을 때 재밌는 성적이 있어요. 삼성 라이온즈가 여러 면으로
뭐 이렇게 굉장히 우위에 있는 성적이 없어요. 근데 수비 쪽에서는 아주 좀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삼성 라이온즈의 홈런과 수비예요. 지금 2위를 하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라는 거라. 팀별도 보시면 2할 7푼으로 지금 현재 9위예요. 그러네요. 네. 또 11일 기준입니다. 11일 기준으로 그런 상황인데 어떤 실책수가 최소 1위고요. 그죠. 네. 76개밖에 안 했어요. 수비율도 굉장히 좋아요. OPS가 5등이고 득점권 타율은 꼴찌예요. 네. 삼성이. 그러니까 삼성이 뭐 저는 뭐 박재만 감독 영향 뭐 있지 않을까? 왜냐면 역시 감독은 유격 출신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야로 애들 뭐 선수들이 조금 더 그쪽에 준비나 신경을 더 많이 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손주인 코치도 사실은 여러 팀을 돌면서 맞아요. 많이 배웠어요. 아는구나. LG도 있었고. 예, 손주인 코치가 참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여러 가지를 배우고 삼성에 했을 때의 방법과 LG에 했을 때 방법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잘했어요. 제가 보면 손주인 코치가 이런 부분들을 잘 지금 정립을 잘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선수에 맞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가 지금 수비나 여러 가지 좋아진 점은 삼성 라이온즈 수비수를 보면 좀 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합 게임 때 같은 경우는 타구에 따라서 사실은 바운드가 안 맞을 때 어려움 겪을 수 있지만 연습할 때부터 발을 쓰는 연습을 하냐 안 하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팀은 바운드가 맞을 때 아직도 오른쪽 무릎을 꿇고 이렇게 주저앉아 예, 그냥 이러면서 막으려고. 예. 상처를 막으려고 하는 연습을 하는 선수들을 제가 게임 전에도 이렇게 유심히 보면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 너무 아쉬워요. 투구 구속 135 나올 때 하던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타구속도 160인데. 저는요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아직 진짜로 이제는 화면에 나오지 말아야 될 그 장면이 바운드 안 맞았을 때 막으려고. 무릎 꿇는 거. 저는 이 화면은 좀 안 나왔어요. 예전에 진짜 리틀야구 몇십 년 전에 이렇게 지금은 잘못 맞으면 죽어요. 배울 때 저는 그런 이 자세 하는 장면은 정말로 이제 중계 방송에서 좀 안 나와서는 하는 어떤 걸 그랬을 때 조금 더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얘 삼성처럼 해라 이런 뭐 아니 또 삼성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뭐 다른 팀은 안 한다는 표현 그건 아니라. LG처럼 해라?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삼성이 그런 부분을 해서 지금 현재 좋은 모습을 보여서 여러 가지로 수치도 굉장히 좋아진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팀 또는 젊은 선수들이 연습을 하는 과정부터 이런 습관들을 좀 잘 이렇게 좀 익숙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고 무슨 싶습니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삼성은 이제 뭐 올 시즌 수비 지표에서 굉장히 좋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팬들이 인기가 많지만 성적이 잘 안 나는 대표적인 팀 중에 하나가 하나 롯데잖아요. 두 팀은 꼭 수비 효율 지표 등도 그렇고 수비력에서 조금 매년 좀 어려운 경우인데 이게 잘 개선이 안 돼요, 잘.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팀의 어떤 그런 컬러가 있잖아요. 팀의 컬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게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뭐 진짜 아마 또 최소 3년에서 저는 5년 이상 걸린다고 좀 봐요. 근데 하나 이글스가 지난해보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제가 뭘 좋아졌다고 말씀드리면 한화가 수베라 감독 시절 때 같은 경우 극단적인 시프트를 쓰면서 저는 가장 아쉬웠던 게 이거였어요. 제가 그때 수베라 감독 있을 때는 제가 현재 감독이기도 했는데 상대 팀을 보면서도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그 극단적인 시프트를 쓰려면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수비를 좀 외야가서예요. 맞아요. 그렇죠. 좀 거기서 던질 수 있어야 네. 되고. 우익수 앞쪽으로 막 유격수 수비치도 저 센터 가서예요. 근데 이제 그 안타되는 장면들 하나씩 잡아내는 모습은 너무 유쾌하죠. 근데 잘 기억을 해보시면 약간 느린 타구에 내야 안타나 실책수가 나온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냥 잡은 것보다 놓친 게 더 많아요. 강한 타구는 잡는데 네. 애매한 타구 나왔을 안타성 때 타구에 빠져나가는 코스만 잡는 거. 1, 2루 간 깊은 거. 평범한 타구를 네. 안타로 주는 경우가 많았다. 내 안타로.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가 아직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시프트를 이제 규율상을 이제 없애면서 자제시키면서 이제 전체적인 하나 이글스가 약간 수비가 안정이 됐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저는 능력치에 맞는 수비 위치도 해야 된다. 오지환 선수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오지환 선수가 어깨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두 분은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어깨 좋다고 그죠? 투수 출신에 그죠? 어깨가 좋아서 맨날 그 LG 외야수 어깨 약할 때 맨날 여기까지 들어가서 수비하고 그랬어요. 중계 제가 지금 이거 지금 뭐 저희가 약속하지 않고 지금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오지환의 어깨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리그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네. 투수를 시키려고 할 정도로 실상 좋잖아요. 네. 오지환 선수는 어깨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 화면을 보시고 그 다음에 LG 경기를 봤을 때 오지환 선수의 수비 위치를 한번 확인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오지환 선수 수비 위치 보시면요. 내야 그라운드 봤을 때 잔디와 천연잔디와 흙 장면에 있을 때 네. 거의 끝에 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유격수들보다 한 2발은 앞에 수비해요. 앞에 있어, 오히려? 앞에 수비해요. 아니 여기쯤. 아니, 그 정도요? 네, 이 정도 할까요? 여기쯤. 예. 근데 아니 어깨가 좋으면 네. 물러서 있으면 더 그 많이 제가 이제- 커버할 수 있고 좋잖아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본인의 능력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선수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지환 선수 예를 어깨가 강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수비치 그렇게 잡고 있다는 말씀은 이제 오지환을 기준을 둔 거고 예를 든 거고 다른 어떤 그런 선수들도 본인의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강점을 갖고 있고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수비치도 사실은 그 한 발, 반발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주자 없을 땐 뒤에 주자 있을 땐 앞에 수비 코치가 땡기고 네. 이거는 너무 수동적인 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오지환 선수가 어깨가 좋은 거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강한 송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맞아요. 세게 안 던져요. 유지현 형 그 말씀대로 다리로 타구를 네. 잡아놓고 네, 뭐 유연하게 이렇게 휘 하고 가서 잡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이제 시야도 있고 맞아요. 예. 시간이 10년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예, 예. 10년이 걸리는 그 기간 안에 자기 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있지만 그전에는 힘으로만 하고 그냥 뭐 기본기가 조금은 이제 좀 아쉬운 업적이 있었는데 어떤 이런 그 수비 위치 조정이나 어떤 그런 발을 바꾸는 장면, 사이드 스텝 뭐 이런 부분들을 완성을 시키고 3루간에 이제 벤트레그 슬라이딩 그게 이제 오지환이 원주잖아요. 최근에 보시면 김주원, 이지현 다 따라합니다. 쫙 미끄러져서 잡아서 지금 다 따라해요. 벤트레그. 네. 예. 지금 3루간 타구를 왜 이걸 하냐면 한 발이 밀렸을 때 그 다음에 주자는 두세 발을 더 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아무리 어깨가 강한 선수가 있더라도 잡더라도 내야한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잡기 위한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훈련 과정에서도 어떤 그냥 막연히 이렇게 하고 그냥 잡는 게 아니라 그 아웃 카운트를 만들 수 있는 내 습관과 방법을 제시를 하고 습득을 하고 이러다 보면 조금 더 우리나라 전체 리그 전체의 수비 수준이 조금 더 팬들이 봤을 때 즐거움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수비수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이 수비 위치하니까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이대호 선수가 시애틀 가 있을 때 근데 메이저리그도 시프트 엄청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루에 나갔는데 이대호 선수한테 여기까지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1루에 있어서 이만큼 떨어져 있어. 맞아요. 근데 이대호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여기까지 돌아가서 잡을 자신이 없는 맞아요. 거야. 없죠. 그래서 부담스럽죠. 수비를 하고 있을 때도 항상 나 여기 돌아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수비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 2루간 타고 나올 때 스타트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베이스 커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움직이고 막 이거 되게 힘들었다고 털어놓더라고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것 직접 같아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보죠. 코치나 누구한테 그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말도 이대호 선수가 잠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애틀 1년 있었는데 말도 안 통하는 것도 안 통하는 건데 얘기해봐 또. 일본에 있었잖아요. 그렇지. 오릭스. 오릭스랑 뭐 소프트뱅크 뭐 이렇게 있었어요. 일본은 또 앞에 들어왔을걸요. 근데 그때 워낙 선수가 빨라서. 그 일본에 겪은 야구가 그냥 감독이 하라고 하는 야구인데 미국 가서도 감독님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 어색하고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대호 선수 인터뷰하고 있는데 스카스 서비스 감독이 들어왔더니 이대호 선수가 인터뷰하다 보다 벌떡 자리에 일어나는 것 같더니 맞다 여기 미국이지? 그러면서 하지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저 하나만 더 여쭤보죠. 네. 평소에 진짜 궁금했고 네. 유전이 형 오시면 여쭤보고 생각했던 게 올 시즌 KBO 리그 보면 1루수가 없어졌어요. 일루수가 없었다고요? 네. 어떤 왜냐면 어떤 전문 일루수? 2루 보던 친구 1루 전문 일루수. 외야보다 좀 방망이 되는 것 같으면 그냥 1루 시키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뭐 그거에 더해서 김지찬은 성공했지만 네. 굉장히 많은 포지션 변 내야 가서 외야 가고 외야수가 내야 가고 뭐 이런 포지션 식의 변화가 많다. 좀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질문을 하니까 저는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네네네네. 있는데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포지션 변화에 대해서. 예. 저도 선수 때도 그렇고 지도자를 할 때도
포지션 변경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제가 많이 썼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옛날에 이치로는 오익수인데 중견수 보라도 중견수 못 본다고 그래서 오익수 보고 그랬잖아요. 이제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정답은 아닌데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1편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부분 있죠. 어떤 포지션 중복이나 어떤 멀티 사정상 해야 되는 선수들을 정말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멀티를 쓸 선수와 막 박아놓고 써야 될 선수.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팀 전체로 봤을 때 어떻게 구성을 만들 거냐. 지금 28명의 엔트리를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야수가 28명이면 보통의 15명의 어떤 그런 엔트리를 그 정도 하거든요. 그런 15명을 어떤 했을 때 어떻게 조합을 시킬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결정을 감독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선수는 사실은 건드리지 않는 게 팀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선수를 위해서도 혼란을 주는 거는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뭐 저보다 이제 경험이 더 많은 이제 감독들도 좀 있잖아요. 그분들도 아마 그런 선택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되고 저보다 이제 후배인 감독들 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뭐 여러 가지로 뭐 아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 현재 그 과정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전체로 정립을 시키지 않을까 뭐 그런 상태입니다. 야수 포지션 결정하는 게 본인이 뭐 나 이거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도자 누구를 만나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뭐 오지환 선수도 처음부터 뭐 유격수로 뛰어나질 않았고 이 선수 내야수 시킬까 유격수 시킬까 중견수 시킬까 이거는 사실 어떤 포인트를 보고 좀 결정을 하시는지 뭐 아니면 뭘 봐야 될지 참 진짜 오래된 얘기네요. 오지환 선수 자꾸 오지환 선수가 나오는데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가령 지금 현재 또 우리나라 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여곡절이 많아요. 근데 한 3년 차까지만 해도 한 80% 이상이 3루수로 가거나 유격수 안 된다고 그랬어요. 3루수로 가거나 외야로 가야 된다. 예, 오지환의 공격력은 홈런을 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아마 오지환 선수가 그때 수비 코치, 그러니까 김기태 감독이 저를 수비 코치 안 썼으면 아마 갔을 거예요. 3루 갔을 거예요. 예. 김기태 감독이 제가 그 전년도까지도 2012년이죠? 저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2012년. 제가 그 전년도에 제가 이제 작전 코치를 하고 있었는데 김기태 감독이 이제 오면서 저보고 이제 수비 코치를 하라고 이제 했거든요. 그때 첫 번째의 질문 그다음에 저의 숙제 구단의 숙제 중에 하나가 LG 트윈스의 유격수 어떻게 할래? 였어요. 유격수 어떻게 할래? 다 바꾸라고 그랬으니까 오지환. 그리고 뭐 실책수 이상으로도 너무 좀 많았어요. 그거는 뭐 기록에 올라간 것도 많았지만 그 이상도 많았거든요. 그때 굉장히 힘들 때니까. 근데 이제 저의 판단은 그거였죠. 지금까지 한 2, 3년을 교육을 받았는데 오지환의 성향을 봤을 때 다른 포지션 가면 또 2, 3년이 또 가면 또 제자리일 거고 또 넘기면 또 제자리일 거고 그럴 바에는 지금 바꿔야 되는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한 몇 포인트만 바꿔주면 얘는 되겠다라는 저의 어떤 그런 확신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접근 안 하고 그 안 좋은 습관만 바꾸는 거에 모든 거를 올인을 했어요. 그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려요. 걸음걸이부터 맞아요. 제가 바꿨다니까요. 걸음걸이. 그건 오지환 선수 지금은 이제 좀 베테랑이 돼가지고 인터뷰도 잘하는데 옛날에는 야, 이렇게 나왔어요. 한 번쯤 이 흡수를 안 해요. 바로. 예, 그만큼 빨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만큼 반응이 빨라요. 근데 그만큼 반응은 모든 게 반응이 빨라요. 빨라요. 스윙도 그렇고. 다 빨라요. 보이면 휘두르고 네, 빨라요. 모든 게 다 빨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접근했던 게 지금의 오지환이 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팀 구성으로도 지금 뭐 바쁜 시간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 엔트리가 프리미어 12가 28명이죠. 맞아요. 28명이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볼 때 이제 굉장히 격전지가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공개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한 가지 선물로
가장 뜨거운 격전지 어디가 좀 제일 고심이 큰지 그 정도 힌트만 살짝 주시죠. 예. 뭐 선수들도 보는 게 아닐까. 제일 어려운 것부터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 네. 삼루수에 좋은 선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네 진짜. 삼루수에 뽑을 선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 선택되는 선수의 수는 정해져 있고 선택되지 못하는 선수가 좀 그 선수 당사자들은 좀 아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얼른 떠오르는 선수만 해도 3루에 지금 많아서 맞아요. 네, 지금 잠깐만. 그런 그냥 상황이고. 대충만 따져도 문보경, 노시환, 김도영인데 네. 이 세 명을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뭐또 허경민, 최정 뭐. 허경민 최정 옛날에 해봤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문보경 1루수 쓰면 되겠네. 네. 송송문 빼면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그러네. 송성문도 대표팀 되고 싶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송송문 빼면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그러네요. 네. 3루수. 오. 어제 네, 엄청 경기에서도 많습니다. LG전에서도 뭐 펜스 때리는 거 안. 손호영도 있습니다. 손호영 선수. 롯데 손호영. 피곤하네 진짜. 네. 송성문은 그 얘기는 했어요. 굳이 3루수를 안 뽑아주셔도 된다. 아니, 다른 본인이- 포지션 다 된다. 본인이 다른 역할을 또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가장 그렇고, 선수가 두세 명 갈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거기서 1루 가능한 선수까지 네. 묶어서 뭐 가면 아시안 게임 뭐 예를 들면 문보경 선수가 1루를 갔어요.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 네. 거 그럴 가능성도 감안해서.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뭐 구상을 준비 중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좀 아쉬운 부분은 김영준이라는 포수가 그렇게 아무래도 캐쳐 NC 여쭤보려고 했어요. 김영준이라는 포수가 지난해 사실은 아시안 게임 할 때 사실은 물음표였어요. 김영준이라는 포수가 네네. 물음표였는데 팀의 확실한 주전도 아니었고. 맞아요. 근데 김영준의 가치가 대표팀을 거치면서 너무 좋아졌어요. 맞아요. 포스트 시즌에도 이어서 소속팀에서도 그랬고 대표팀의 평가도 각 팀의 투수들의 어떤 그런 코멘트가 너무 좋았고 벤치에서 보는 안정감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 대답 자체가 굉장히 현명한 대답들을 했어요. 그 때문에 이제는 국가대표 포수는 이제 김영준이라는 게 좀 확실한 어떤 느낌이 맞아요. 대표팀 안에서는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현재 성적이 너무 좀 떨어져 너무 있다는. 예. NC가 사실 안 되는 게 네. 김용준의 부진 때문에. 근데 이제 추가로 이제 좀 안쪽으로 들여다보면 뭐가 하나냐면 사실 김영준이 풀타임 포수를 뛴 게 올 시즌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도 군대 갔다 오면서 네. 후반기만 들어온 거. 초반에 무릎 부상일 거예요.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퓨처스에서 오랜 시간이 있었고 어떤 시즌 중반에 들어오면서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시즌 후반에 완전히 주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수비 이닝을 따지면 올 시즌이 가장 풀타임이거든요. 그러면서 체력적으로 이 선수가 좀 부침이 좀 있지 않나. 겪어야 될 사지군요. 넘어야 될 이제 요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공격에서의 타석에서의 밸런스가 많이 흐트러진 게 아닌가. 뭐 저희는 뭐 좀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이제 포수분 그다음에 좀 다행스러운 거는 한준수라는 어떤 선수가 네네네. 새로운 얼굴이 좀 나왔어요. 새로운 기아 선수. 한준수. 기아 한준수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포수였는데 최근에는 수비 쪽에서도 안정감이 굉장히 늘었어요. 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손성민 선수가 이제 수비형 포수로서 지금 뭐 최근에 지금 롯데에서 굉장히 롯데 선수 많은 또 하고 또는 이제 김기현 또 요 이제 선수가 있는데 이제 주전으로 생각했던 김영준이 현재 좀 성적이 좀 떨어져 있다는 거. 주춤하고 있는 게 좀 고민 요소다. 네, 고민 요소죠. 외야수의 세대 교체는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지난해에 25세 미만으로 대표팀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가장 어려웠잖아요. 외야수 진짜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와일드카드도 쓸 수밖에 없었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있을 대표팀은 사실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대신, KBO가 뭐 기존의 어떤 그런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게 아시안 게임부터 APBC 그다음에 서울 시리즈까지 이어지는 젊은 선수들이 이제 가능성을 엿봤던 선수들로 네네네. 조금은 전체적으로 좀 구축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취약한 포지션에서 조금의 기존에 있는 선수들로 좀 보강을 하면서 대표팀을 좀 구성을 하겠다가 이제 기조입니다. 근데 이제 외야수를 말씀드리면 거기에 이제 중심이 서 있는가 구자욱 리그를 평정하고 있는 구자욱과 네. 홍창기가 있죠. 그렇죠. 네, 예. 있고 두 명 있으면 뭐 네, 일단 거기에 뭐, 아깝게 대표팀에서 이름을 올려놨다가 떨어졌던 부상으로 떠있던 이주영이가 있어요. 지금.
키우는 젊은 선수 중에도 좀 있는군요. 이주영이 있어요. 그리고 윤동희는 뭐 최근에 조금 뭐 기타 컨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우타자로서는 지금 외야수로서 굉장히 있는 우타자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팀에서의 활약을 봤을 때는 대표팀에서 떨어지는 변화구를 속지 않는 제일 안정된 선수가 윤동희예요. 그런가요? 예. 윤동희는 당겨 치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센터로 치는 선수거든요. 중심 자체가 앞으로 나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아시안 게임에서 이렇게 타격을 빠지는 많이 거 했죠. 아니에요. 그래서 윤동희가 국제대회에서 확률이 높은 거예요. 떨어지는 변화구에 속질 않아요. 낮은 볼에 강하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윤동희이기 때문에 그 평가는 KBO 리그의 성적도 있지만 대표팀에서의 맞는? 가치도 조금 높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 이제 뭐 그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25세 미만보다는 한 30세를 기준으로 놨을 때는 조금 그런 기준에서는 조금 활용폭이 좀 넓어졌다. 그런 차원에서는 강백호는 그럼 거의 지타 정도겠네요. 뭐 지타도 있을 수 있고 최근에 나오는 오케이 포수, 백업 포수나 뭐 세 이렇게 번째 포스가 여차하게. 될 수도 있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거의 멘트리 발표를 한 것 같아요. 투수 아니에요. 빼고 가는 것 야수. 아니, 이거, 저 아닙니다. 저 결정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네. 하죠. 라스트 질문 들어가시죠. 오랫동안 제가 꿈꿔오던 게 하나 있어요. 네. 저 이거 진짜 리그에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아주 네. 이상한 아이디어인데. 물어보지 마라 했는데 기억이 물어보겠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대본을 봤거든요. 예. 지명타자 제도가 있잖아요. 네. 저 여기에 지명타자를 한 명 더 쓸 수 있게 해서 네. 투포수 외에 다른 수비 포지션에서의 지명타자를 한 명 더 쓰는. 아, 요런 안은 어떨까? 배구로 따지면 리베로. 그렇죠, 리베로. 느낌인가요? 네. 자유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자유적으로 왔다 갔다는 아니더라도 이제 투수처럼 해당 포지션 뭐 유격수가 수비가 필요하다면 유격수는 수비 전문으로 쓰고 그 자리에 지명타자를 쓰는 이런 제도를 쓰면 수비 잘하는 선수들이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야.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 저도 한 번도 제 머릿속에 없던 이 아이디어거든요. 네네네. 뭐 재미는 있겠네요, 재미. 그러니까 리그에 이거를 예. 어디 진행하는 없죠, 리그가 없죠. 없어요. 없을 없어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회인야구에서 안 할 테고. 이게 리그가 최근에 흐름들을 보면 야수들이 너무 공격적- 오로지 타격에만 신경 이제 쓰고 그런 의미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수비 잘하는 선수는 낄자리도 없고 타격이 안 되면 수비 경기 아예 못 나가는 수준이니까. 만약에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만약에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된다 그러면 아마추어 쪽 느낌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럼 수비만 해도 네. 프로가 가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전체적인 훈련하는 방법이나 어떤 그런 그 방향성 자체가 좀 바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사실은 이제 지금 수업을 다 끝나고 제가 알기로는 한 4시 정도 이후부터 훈련을 네네네네. 하거든요. 그러면 해가 일찍 떨어지는 상황은 사실은 운동 시간이 지금 되게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실내에서 타격할 수 네.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훈련의 방법 자체가 사실 공격 쪽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정해진 시간 안에서는 예, 공격에 더 많이 해야 투자할 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약간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좀 전달되는 이미지로는 뭔가 뭐 어떤 긍정적인 뭐- 신호가 있을 수도 있다. 예, 야구 발전 네. 감독님 입장에서 이제 로스터 이렇게 짤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편해지겠죠. 굉장히 좋아지겠죠. 뭐. 예. 아니 이거는요 이런 제도만 들어오면 현장 그러니까 결정을 해주는 부분만 결정을 해주면 현장을 다 찬성할 거예요. 저는 바로 드는 생각이 포수. 그러니까 포수를 하면 다 포수만 시킬 것 같아서 예. 제가 생각한 포수 제외. 안은 포수 제외. 투 포수 빼고 야수로. 일단은 그 이용준 기자가 그 중남미 쪽에 한번 베네수엘라 리그 쪽에 한번 제안을 해보시고 미국 독립리그 쪽에 한번 네, 제안을 제가 이제 예. 얘기냐면 지금 하프 스윙에 대한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나오잖아요. 비디오 판독 얘기.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네. 나오는데 지금 조금 더 이제 지금 이제 비디오 판독에 대한 건 조금 더 공정성을 위해서 KBO도 약간 긍정적인 어떤 거를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네.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나라만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안 하고 있는 제도를 아무도 안 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담감은 굉장히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좀 비슷한 어떤 맥락으로 볼 수 있고. ABS도 했는데요, 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요 이제 나왔던 내용 아닌데 제가 이제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지금 각 팀마다 부상 그러니까 올 시즌 특히 이제 부상도 많이 나오고
투수들 부상도 많이 나오고 투수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144경기를 해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수를 줄여달라는 어떤 그런 감독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투수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팬들은 또 어떤 특정 선수를 좀 너무 많이 쓰지 않느냐, 맞아. 뭐 이렇게 좀 뭐 이런 어떤 그런 뭐 항의 섞인 어떤 이런 얘기도 저는 그래서 메이저리그가 하고 있는 승부치기 도입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승부치기. 예. 저는 저 메이저리그는 사실은 국제대회에서는 10회부터 주자 무사 1-2루를 하지만 네. 메이저리그는 무사 2루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제도를 지금 메이저리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만 좀 하더라도 명분이 있잖아요. 메이저도 되고 국제대회의 어떤 경쟁력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 현장에서도 조금 더 불펜의 어떤 그런 과용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세이브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경도 게임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김태균 2이닝 안 던져도 되죠. 예, 게임 시간 줄일 수 있거든요. 경기 수를 뭐 유지하면서 근데 사실은 경기 수를 줄인다는 거는 사실 전체적으로 쉬운 대안은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 가지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뭐 말씀드리기 전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제도적인 거는 굉장히 있을 수 있거든요. 좋은 아이디어. 행정가로 이제 다시 아니 저도 사실 현장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런 여유가 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밖에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시야도 넓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추어도 가게 되고 어린 학생들도 보게 되고 근데 여러 제도적인 부분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용유 기자. 네. 배고파요. 네. 이거 무슨 100분 토론, 좀 100분 토론인데 어떻게 편집할지 좀. 네. 앞이 안 보입니다. 너무 재밌어서 생각보다 시간이 예.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금방 지나갔어요. 또 다음에 시간 되면 또 시즌 끝나고 한번 또 야, 정말 좋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네. 라이브 틀고 팬들 질문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준현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설 특집 때 다시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